양심 없는 설계사들 요즘에 엄청 많더라고요. 이 8,290원짜리 A 회사에서는 암진단비 1,000만 가져갈 것을 두 번째 B 회사에다 가입할 경우에는 어때요? 2배 정도 2,000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 연주가 송현주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도가 있는지 저처럼 비교하는 사람을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말로만 이게 저렴해요, 이게 비싸요가 아니라 수치로 나타내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 계약의 성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다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조금 굵고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매번 밤을 새면서 했다는 그 비교 분석표인데요. 보장 분석을 할 때 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고 왔으면 고객님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병력을 좀 알아가지고 오거든요. 그거를 설계를 다 의뢰를 해요. 자, 근데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대장용종을 띄웠어요. 나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했으면 325인가? 아니면 대장용종은 뭐 예의질환이 있는 회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매니저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고지를 하고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 복용을 한다고 하는 사람 빼고는 그냥 다 일반 표준체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사마다 보는 예외 질환이라든지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설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시간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3호, 3텐호, 365, 뭐 통합 간편, 뭐 3텐텐 이렇게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69세거든요. 근데 이분이 3텐텐이 그럼 가장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3텐텐이 싼 것도 있지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회사마다 3텐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우리가 3텐텐 안에서도 비교를 하고 355에서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가 싼지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3텐텐보다 예를 들면 365가 싼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 설계를 할 때 좀 달라요. 우리가 생년월일을 넣고 뭐 대략 하는 우리가 나오는 부분 다 쓰시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다 우리가 넣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병력사항도 넣었을 때 예외 질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수월하게 받아주고 인수를 해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우리 회사는 이게 손해율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로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암이 제일 비싼 데는 지금 현재 보니까 48,290원이에요. 69세에. 제일 싼 데가 26,000원이에요. 그럼 요 두 개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고 예를 들어 이 고객님이 그냥 일반 설계로 난 여기다 가입했다 세면 이 48,290원짜리 A 회사에서는 암진단비 1,000만 가져갈 것을 두 번째 B 회사에다 가입할 경우에는 어때요? 2배 정도 2,000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싼 데도 여기도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부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제일 저렴한 거는 노란색인데 왜 이 초록색으로 색깔을 지정했냐면 부담보가 없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0에 뭐 10 얼마다. 그럼 이걸 나누는 거예요. 10 얼마에 나누기 5 하면 1,000만 원당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회사별로 1,000만 원의 가격을 제가 뽑은 거고요. 내열관도 맞아요. 1,000만 원마다 또 다 설계를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걸 결과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이게 한 군데 회사만 저렴한 게 아니라 회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합 설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에 저보다 유능하신 분이 혼합 설계 한다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혼합 설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험료를 가지고 이 금액을 암진단비 비싼 거를 싸게 해서 2,000 가져가는 것처럼 수술비도 그렇고 종수술비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후유장해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가져갈 때 저렴한 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뇌랑 허혈성을 또 가져갈 때는 어디가 저렴한지 해서 웬만하면 이 회사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4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고객님이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30만 원, 40, 100만 원이다에 따라서 나누는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설계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가 있는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 기본 담보 때문에 돈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생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납입면지의 기능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납입면지를 넣더라도 거의
거의 안 들어가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더 좋게끔 해드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상담할 때 뭐냐면 생명회사의 상품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의 납입면제 기능을 넣지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회사로 가입한 거에는 납입면제 특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가장 많이 확인을 하라고 고객님께 얘기를 드려야 돼요. 고객님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보험회사의 상품이 다 생명회사다. 그럼 납입면제가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명 300만 원 보험료 내시는데 내 경색에 오셔서 보험료가 하나도 납입면제가 안 되셨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고객님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생명회사에 넣더라도 납입면제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진단 같은 경우에는 또 생명회사는 남녀 생식기 암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암진단비를 계산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야지 다른 손해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가격으로 비교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넣는다고 하면 그 비교 분석의 가치가 달라요. 여기 보면 이쪽이 손해보험, 이쪽은 생명,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 가려서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은 생명회사에서도 2대 진단비가 되게 많이 싸고요. 암진단비는 원래부터 싼 데는 회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실 때 거기에 납입면제가 들어있는지까지 고객님께 설명을 해드려야지 좀 퍼펙트한 보험 비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보험 데이터를 가지면 분석은 아주 쉬워요. 두 번째 고객은 원래 제 고객이셨어요. 근데 기존에 여기 이 초록색까지 있는 이게 기존 계약이세요. 이때 당시에도 제가 비교 분석을 했던 계약인데 지금은 왜 보험이 다르냐면 이 예전에는 5년의 알릴 의무만 보는 시절이었고 지금은 10년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어때요? 보험이 확실히 예전께 저렴하다. 근데 안 저렴한 것도 있죠. 이거랑 이걸 다 비교했을 때 지금 노란색이 있는 회사가 지금 싼 게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뇌혈관이나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훨씬 싼 데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3태 노라고 쓴 게 아까 말한 10년을 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종수술비라든지 상해수술 고점 이것도 좀 저렴하고 암치료 치료비는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순환계도 이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고객님께 안내를 제가 좀 해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이때는 종수술비가 예를 들면 앞에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고객님한테 이 수술비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금액이 놓고 추가로 조금 더 금액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담보에서도 필요 없는 담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담보만 났지만 옛날에 많이 필요한 뭐 암 수술비라든지 암 입원 일당이라든지 그게 금액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 금액을 빼고 이 암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대처를 했고요. 예전에는 산정특례를 제일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내심의 산정특례였는데 산정특례를 빼고 순환계 더 넓은 범위에 이왕이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해드리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이 저한테 변경을 하시더라도 좋은 건 가져가시고 또 없는 담보를 추가하시고 비싼 건 삭제하고 다시 하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20만 9천 원이었는데 삭제를 하고 14만 원 정도만 낚여졌고요. 또 한 가지 있는 회사 것도 삭제하고 총 금액이 이제 16만 5천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남은 걸로 부족한 걸 다시 채워드렸어요. 그러면 자, 기존에 내셨던 보험금보다 똑같은 보험금을 가져가시면서 담보는 더 확장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고객님이 내 보험이 당연히 좋아지는데 금액은 똑같다. 안 좋아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 보험이 10년을 냈다. 그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5년 냈으니까 앞으로 낼 걸 계산해보니까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로만 하지 않고 수치로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만족함이 조금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저도 믿지 말고 다른 설계사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종이를 믿고 종이 안에 있는 숫자를 믿고 또 이것만 보여드리면 안 돼요. 옆에 설계서도 같이 가서 저는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다 펴서 이게 계산이 맞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왜? 또 이걸 대충 막 써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비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심 없는 설계사들 요즘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계서도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밤새워서 하기 때문에 좀 생색을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40대 고객님이신데
때문에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보험이 없었는데 당연히 병원도 조금 안 가셨고 아픈 게 별로 없고 8년 전에 병원 가신 거밖에 없어서 보험이 아주 퍼펙트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나이별로 보여드리는 거는 암 진단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실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님을 가져갈 때도 이거를 같이 가져가서 설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객님이 왜 내 보험료가 비싼지를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40대였는데요. 저한테 누구는 20만 원밖에 보험료를 안 내는데 저 보험료는 왜 50만 원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이 8억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사장님이셨는데 그러면 20만 원을 내는 일반 사람들과 내 연봉 대비 50만 원을 내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했어요. 보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 드릴 땐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주위에서 너 보험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또 다시 생각이 나요. 또 저를 불러요. 그럼 또 저 달려가요. 또 막 설명해 드려요. 그거를 3번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작년 11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어저께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더 추가하고 싶다는 게 있으셔서 했더니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덜 아플 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통상적으로 아파서 병원 가는 나이가 40대에 많이 가시고 50대에 가고 가면 갈수록 확률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 것처럼 이것도 복리의 효과처럼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어차피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건 똑같고 내는 돈도 똑같다고 하시면 미리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담보별로 보험사를 다르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좀 전자서명이나 증권주의도 그렇죠. 세네 번 하죠. 증권은 괜찮죠. 청구도 괜찮죠. 다만 전자청약을 3번 해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3번 해도 한 번의 효과를 좀 시간을 들이지만 최대 효과는 보험료를 엄청 저렴한데 보장은 높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해요. 수술비도 2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암이 여기 들어가면 1,000만 원밖에 못 드는 건 2,000 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수술비도. 제 고객님들은 만족감이 되게 크신 거죠. 가입을 하고 안 아프시면 모를까 한 번 아프시면 그때는 이제 대박 나는 거죠. 보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설계가 설계사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고객님께서 계약을 유지를 하시는데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200% 룰이 이제 7월이면 곧 시행이 되잖아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금융감독에 계세요. 보험 쪽에 계시는데 하는 말이 뭐였냐면 25차월까지 유지가 그나마 되지만 25차월이 넘어가면 유지율이 확 떨어진대요. 지금 예를 들면은 투잡하는 보험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회사 한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되게 지금 엄청 많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투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으면 우선은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뭐 대장 용종을 띄었다든지 피지낭종을 띄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받는 게 많으면 유지도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소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 설계사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속에 더 남아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저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고 저한테 고객님이 설명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고객님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입하고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 DB로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귀가 너무 얇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고객님들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데 설계사님 어때요? 아니면 또 지인분들이 가족들이 다시 보험 설계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정말 꼭 들어줘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설계서를 보내요. 이거 괜찮은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객들이 있고 나선 지금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랑 확인할 수 있게끔 보내주세요 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엊그저께 우리 팀원분 고객님이 그랬어요. 저희한테 계약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주민번호까지 다 불러가지고 설계를 싹 해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깨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고객님이 전화를 막 안 하고 해지해서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전화는 안 받으시고 카톡으로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비교 분석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건이 있어요. 근데 결론 가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을 하려고. 근데 결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객님 그때 1년 전에 가입했던 금액보다 비싸지고요. 고객님이 손해예요. 근데 그 보험보다는 더 좋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설계사님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우리 팀원하고 얘기를 한 게,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험까지 저희는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보험은 어떻게 이거 계산했냐고 물어보실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증권을 뽑으면 증권에는 각각 보험료가 나온 회사도 있지만 안 나온 회사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료가 각각 나온 보장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험료가 가입 설계한 것처럼 옆에 금액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기존 계약 내 고객이었지만 예를 들면 아닌 고객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렇게 팩스로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저한테 한번 만나면 그래도 유지가 길고 좋고요. 그 다음에 소개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계약의 성사율이 남들보다는 거의 다 만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저한테 계약을 한다. 그래서 우리 설계사님들도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한테 엊그저께 연락이 오셨어요. 1년 전에 지방이어서 저한테 오고 싶은데 못 온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갔거든요. 항상 제가 저번에도 이직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DB 때문에 갔는데 이 회사는 DB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큰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회사예요. 거기를 가셨는데 만족감이 없어서 제가 제 하는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봤을 때는 엄청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서 나는 이제 뼈를 묻고 이 보험업을 끝내고다고 생각을 하셨다 갔다가 이건 아니다. 너무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 이거 어렵더라도 멀어도 이거는 다시 한번 배워야겠다 하셔서 이번에 연락이 오셨고요. 또 한 분은 다른 타 회사에 계신데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나 봐요. 그래서 내일 또 입사 미팅을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 회사 와서 이거를 배울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구는 어려울 수 있는데 무조건 배워서 하면 결과치는 제가 100% 할 정도로 계약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만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샌다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했던 거라서 보험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냐, 힘들게 보험을 하냐 하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했을 때 계약을 받으면 만족도가 제가 엄청 높고요. 고객님은 이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님이 보험료를 내셨다가 보험금을 타실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고객님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유지가 길 수밖에 없고, 또 소개를 받으니까 점점점 제 업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 연봉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배우려고 많이 저한테 또 입사 미팅이 오고 있습니다. 보장 분석, 비교 분석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비교 분석은 저는 그런 건 봤어요. 어떤 모 회사에서 어떤 모 지점에서는 40대 플랜, 50대 플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AI를 돌려도 그 금액은 나와요. 근데 하지만 사람마다의 병력이 다르고 갖고 있는 연봉이라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 맞춤별 1대1의 고객님의 맞춤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마 해보시면 좋은 성사율이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험 연주가 송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